네, 안녕하세요. 토이스코라입니다. 이번 시간은 UGNX 3D 모델링 어셈블리. 왼쪽에 보시는 여기 등각으로 된 형상, 지난 시간 우리 CAD로 그렸던 형상을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3차원 모델링 한번 해보도록 하죠. 결국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형상적으로. 지난 시간에 설명을 조금 드리긴 했는데, 아이고.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 이 부분 있었잖아요. 여기 모서리 부분. 이게 평면도로 그리게 되면, 이게 평면도상에선 이렇게 보이고요. 이거 이렇게 보이고 실제로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가 원래 이 60파이가 여기 끝이 여기죠. 그래서 캐드로 그릴 땐 요 기준으로 선 뽑아서 그렸습니다. 이거 좀 선이 요렇게 뽑힌 그림이 좀 엉망이네요. 그림이 여기가 이제 60파이 끝머리면 요렇게 선이 뽑아지고 실제로는 근데 여기가 약간 더 안쪽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 두께가 10mm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안쪽으로 조금 더 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게 이 3D 형상으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선이 이렇게 뽑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면도상의 이 모양은 사실 60파이 즉 60mm가 되지가 않는 뭐 그런 현상이 있기는 합니다. 뭐 그건 뭐 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고 이번 시간에 CAD로 이 NX 가지고 3차원 모델링 하는 거니까 이거 모델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상을 어떻게 하면 한 번에 뽑아낼 수 있을까요? 스케치를 좀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 그런 것도 고민해 보셔야 되고 여기 리브 형상을 이거 리브로 따로 그릴 겁니다. 이거 리브로 따로 모델링 할 거니까 그런 거 있다는 것도 좀 알아주시고요. 되셨죠? 구멍도 있네요. 네, 그거를 확인하면서 우리 작업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상단에 들어가서 파일에 들어가서요. 새로 만들기 그 다음에 모델링으로 들어오셔서 가겠습니다. 형상을 딱 봐도 중간에 있는 관통된 중공에 해당하는 원통 부분 먼저 그리고 바닥이 요거 좁은 바닥 왼쪽에 조금 넓은 바닥 그릴 건데 요건 바닥이 좀 떠 있습니다. 근데 좀 쉽게 그러니까 한 방에 그리는 방법을 좀 고민할 거예요.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스케치로 XY 평면 안쪽 잡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여기 중심을 여기 원통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릴 겁니다. 원 클릭하셔서 센터 찍고 하나 또 센터 찍고 또 하나 그릴 거예요. 급속치수 이용하셔서 내경은 40파이고요. 40. 외경은 60파이에 해당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얘를 위에서 쳐다본, 그러니까 평면에서 쳐다본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고, 그 다음에 이걸로 작업을 끝내고 다시 돌출로 하고 다시 스케치 잡고, 그거보다는 어차피 이 바닥면 기준이라고 보면 이 바닥 기준에 이 원통 그려서 위로 뽑아 올린다면 밑에 있는 이 부분도 바닥 밑에서 그려가지고 위로 뽑아 올려도 되고 왼쪽에 있는 이 부분도 바닥 붕 띄워가지고 또 뽑아 올리면 되겠죠. 그걸 생각하면 사실 지금 이 평면상에서 그림을 좀 더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사각형 그리셔서 사각형 가지고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요. 사각형 이게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밑바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네,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 들어가서 여기 원점을 찍고 여기 세로 축을 찍으면 자 요거 쭉 찍기 전에 자, 다시요.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에 이 점이 이 선상에 중간점에 올라타게 되면 딱 중간에 올라타게 되겠죠. 그래서 중간점 이용해서 원점 찍고 이 선 찍으면 이 선이 중간이 여기 올라타게 됩니다. 이거를 주면 좋은 점이 위아래가 등분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아래 요 중심 기준으로 여기 위에 아래쪽의 길이가 같아져요. 그럼 조금 편하겠죠. 자, 급속치수 이용하셔서 여기 찍고 요거 찍어서 얘 두께는 R이 23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R 23의 2배겠죠. 13 곱하기 2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치수 보이죠? 46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확인하면 되고 자, 그리고 얘는 좀 더 안쪽으로 좀 넣어주셔야지 맞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돌출을 나중에 시킬 때 물론 지금 트리밍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트리밍을 좀 안 하고 우리가 어차피 교차에서 정지 기능을 쓰면 나중에 이 부분만 우리가 돌출로 뽑아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뒤쪽은 사실 트리밍을 굳이 안 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분명히 밑에는 구속 조건이 한두 개 정도 남을 수 있습니다. 그 점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지금 두 개가 남았다 그랬죠. 여기서 두 개가 남은 건 뭐냐면 클릭하셔서 급속치수로 센터에서부터 Y축선하고 요 끝까지의 길이가 필요한데 즉 이 센터하고 여기 75가 아니라 이 끝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모델링을 할 거예요. 여기 RG 잡은 요 부분은 모서리 블렌드 가지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각형으로 그냥 형상 이렇게 다 모델링을 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치수는 75 더하기 아까 R 값이 23이었죠? 이렇게 지금 정의 내릴 수 있겠다, 그죠? 네.
닫기 누르고. 자, 그리고 구속 조건 한 개 남은 이유는 뭐다? 여기. 이 전체 길이를 굳이 지금 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교차에 정지 기능을 해버리면 뒤쪽에 있는 길이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얘는 길이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되고, 구멍 뚫는 거는 구멍 명령 이용해가지고 작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났고, 자, 왼쪽도 보면 이 형상도 같은 동일한 바닥은 아니지만, 즉 여기 60, 40파이에 해당하는 이 바닥하고 이렇게 좁게 되어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형상하고 바닥은 같지만 얘는 이만큼이 떠 있는 곳의 바닥이죠. 그래서 한편으로 작업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이게 헷갈리니까 그냥 여기서 작업을 끝내고 돌출시킨 다음에 평면을 밑에서부터 한 이만큼 띄워가지고 평면 잡아가지고 작업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맞지만 그냥 저는 똑같은 바닥에서 그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 사각형 이용해서 사각형 좀 크게 그릴게요. 이렇게 좀 크게 그리고 얘도 중간점 좀 이용하셔서요. 이 선하고 여기 축선에 딱 센터점 찍으면 중간에 올라타게 될 겁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여기에 접선하고 여기 선하고 두 선이 접선하다고 하게 되면 사이즈를 굳이 안 줘도 될 거예요. 자, 그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 접선 이용해서 얘하고 얘 접선, 얘하고 얘도 접선이라고 해주면 두 개가 이 선에 갖다 붙을 거예요. 이상 없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가만히 보면요. 여기 이 끝자락, 이 끝점이 여기 4분점, 즉 90도 4분점, 270도 4분점에 붙어 있어야지 이 형상이 완성되죠. 그럼 얘는 여기 결국 올라타야 된다는 거 하는 의미니까 곡선상의 점 이용해서 이 선하고 원점 콩 찍으시면 이 선이 여기 올라타게 될 겁니다. 자, 이거 여기까지 이상 없고, 일단 닫고요. 치수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닥은 중심에서부터 요 끝까지니까 요 끝까지입니다. 15mm하고 60mm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을 한 개 더 추가할 겁니다. 선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직으로 선 하나 일부러 뺀 거예요. 요거 트리밍 이용해서 요거 커팅을 하려고요. 제가 이 선을 그릴 때 여기서부터 요거 딱 붙여서 그리지 않는 이유는 뭐 딴 건 아니고요. 여기 수직 구속 조건이 자동으로 생기지가 않아요. 이게 딱 붙여서 내면. 그래서 일부러 수직으로 뽑은 다음에 트리밍 하는 방식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자, 급속 치수 이용해서 얘하고 얘 찍어서 요거 치수는 얼마냐 하면 요 사이는 15mm고요. 그 다음에 이 끝하고 여기에 있는 Y축선까지 거리는 15, 굳이 오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네요. 자, 치수 이용해서 이 선하고 여기 선상의 축선은 요건 60이라고 주시면 선이 당겨지겠다, 그죠?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할 거고요. 자, 그림상에 여기 치수가, 여기 한 개가 남는다 그랬죠? 여기 남는 건 얘라 그랬어요. 그죠? 이거 신경 쓰지 말고 한 개 남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리브 형상이 한 개 보인다, 그죠? 얘도 고민하지 말고 저 같으면 그냥 이렇게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그릴 것 같습니다. 저랑. 예, 이상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중간점 이용해서 센터점 찍고 이 선 찍어서 중간에 올라 태우고, 아이고, 이거 아니고요. 중간점입니다. 중간점 이용해서 원점 찍고 얘 선 찍어서 중간에 올려 태우고 급속치수 이용하셔서 이거는 두께를 10mm라고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닫기 누르고. 자, 구속 조건 얘도 한 개가 더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길이에 대한 구속을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왜냐하면 리브가 이 안쪽에 파고들고 있기 때문에 얘는 굳이 구속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개의 구속 조건 남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렇다면 일단 모델링이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이거 따라오셨나요? 자, 그러면 스케치를 종료하고요. 됐죠? 좀 쉽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트리밍을 조금 덜 한 거예요. 자, 상단에 돌출 들어가서 교차에서 정지 기능 일단 좀 꺼놓고요. 왜 끄냐 하면 저는 온전히 원통 두 개만 그냥 도출시킬 거니까 만약 얘를 켜놓고 쓰게 되면 지금 상황에선 되게 많이 선들이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기가 귀찮아 번거롭기 때문에 일단 끄고, 자, 그 다음에 단면은 요 원 잡고 여기 원 잡고요. 시작은 제로고요. 밑바닥, 맨 밑바닥에서 두께는 60이죠. 60, 두께는 60 주시면 됩니다. 그럼 관통된 원을 이렇게 모델링 할 수 있고 적용 누르고 됐죠? 이제는 교차에서 정지 기능을 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 여기 잡고 됐죠? 선이 덜 잡혔죠? 안쪽에는 원쪽도 잡아주시면 이렇게 잡혀요. 근데 한쪽이 덜 잡혔어요.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교차에서 정지 기능이 그러니까 스케치할 때는 트리밍을 덜 해서 좋은데 모델링 할 때는 그 조각난 스케치 선들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긴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15mm 주고 얘 불에서는 결합 주셔야 됩니다. 몸통하고 붙여야 되니까. 이상 없고 확인 누르고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R 값 줄게요. 여기 R23이라고 하는 값이 보일 겁니다. 모서리 블렌드 이용해서 23이라고 주고
얘 찍고 얘 찍으면 R이 생기고요. 자, 요렇게 R 잡고 구멍을 주게 되면 좀 편한 점이 있어요. 요 R의 센터가 바로 요 센터로 바로 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편하게. 자, 그래서 구멍 명령 이용해서 여기다 그냥 클릭하지 마십시오. 여기 원 쪽에 갖다 대면 가장자리 선택이 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 어정쩡하게 여기 클릭해버리면 다시 스케치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은 이 센터가 23의 센터가 딱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까 모서리 블렌드 했던 원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센터점이 잡혀요. 자동으로. 잡히죠? 네, 여기서 클릭해 주시면 바로 구멍이 만들어져요. 구멍에 스케치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자, 16파이, 16입니까? 아, 이건 10파이네요. 이거는 10, 이게 10인가요? 16인가요? 크기상으로는 둘 다 똑같이 보이긴 한데, 그죠? 이거 그냥 16이라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16이라고 볼게요. 여기도 16으로. 크기는 사실 이게 좀 더, 미안합니다. 이거 R10이다, 그죠? 여기는 지름이니까. 맞아요. 10 곱하기 2로 해주셔야 맞네요. 예, 이렇게 빼기, 확인 눌러주시고 구멍 뚫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리브는 제일 마지막에 하도록 하죠. 자, 이제 왼쪽으로 넘어가서 여기 모델링 하죠. 여기는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와서 이 15mm라고 하는 밑바닥을 먼저 그릴 거예요. 모델링을 할 거예요. 그 밑바닥은 여기 넓게 펴진 요 스케치 선이죠. 돌출 들어가서 교차에서 전기기능 켜놓은 거 보시고요. 이 선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얘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얘 선택하고, 살짝 꺾어서 이 안쪽에 있는 원들도 클릭하셔야 됩니다. 선택하고, 선택해 주셔서 연결이 되고요. 얘는 밑바닥이 아니라, 밑바닥이, 보니까 밑바닥에서 얼마큼 떠있다, 그죠? 근데 토탈에서 60에서 45니까, 사실 결국 암산하면 15mm이긴 해요. 근데 이걸 암산을 하지 말자고 치면, 60 빼기 45라고 해주면 밑바닥이 생길 거고요. 맞죠? 그 밑바닥에서부터 45mm다, 그죠? 그러면 60 빼기 45 맞습니까? 그리고 더하기 15mm죠? 그럼 이렇게 올라갑니다. 요 계산이 혹시 이해되시는지 모르겠네요. 헷갈리면 암산으로 그냥 값을 그냥 넣어주시면 되는데 매 시작의 거리는 이 밑바닥에서부터 요만큼 올라온 거리니까 결국은 60에서부터 45 뺀 값이 여기겠죠. 그래서 이 값으로 뺀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 거기에 15를 더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결합됐고 클릭해보면 요거 결합한다 그러고 적용 누르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연산을 시키는 부분이 조금 힘드신 분도 계시는데 이런 습관이 들여놓으면 나중에 계산기 가지고 일일이 계산 혹은 암산을 안 해도 될 거예요. 예. 머리가 좋다면 해도 됩니다. 암산이 편하시면 그거 해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그거보단 이게 낫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돌출 한번 가보죠. 다시 돌출에 선택하고요. 얘하고 요 라인, 요 라인, 얘들, 그 다음에 여기까지죠. 요게 얘도 15mm 올라가서 30. 자, 이거 일단 제로로 한번 만들어 보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소리예요. 제로에서부터 30까지 만들어진다는 소리죠. 근데 아까 여기 15라는 걸 이제 이미 값을 알았으니까 15라고 주고 두께는 이제 여기서 15에서부터 즉 여기 밑바닥에서부터 45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 한편으로는 요 윗면까지 닿으니까 끝부분은 여기 선택으로 바꾸셔서요. 요 윗면 잡아주시면 좀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트리밍으로 좀 된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요거는 그냥 값으로 해서 60이라고 주시면 됩니다. 이게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냥 값으로 주셔도 됩니다. 네, 결합을 하고요. 아마 중간에 얘를 관통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선택이라고 하면 여기서 좀 이렇게 선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값으로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모델링이 돼요. 되셨죠? 자, 얘들이 한 몸인지 아닌지는 결합 누르시고 마우스 갖다 대면 불이 다 들어오면 한 몸인 거니까 이상이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이제 작업이 뭐가 남았습니까? 구멍 남고 리브 남았습니다. 자, 구멍 한번 뚫어보죠. 구멍 이쪽에 두 개. 16파이고 35고 15mm 떨어져 있대요. 상단에 구멍 명령으로 바로 들어가서 구멍의 센터에 해당하는 점을 두 개 찍을 겁니다. 여기 점 하나 찍고 여기도 점 하나 콩 찍을게요. 위아래를 일부러 좀 단단하게 했습니다. 선 클릭한 다음에 이 끝점과 이 끝점을 이어서 놓고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으로 수평이라고 놓고 수평 맞추면 되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중간점 이용해서 한편으로 여기 밑에 있는 바닥에 있는 원점하고 이 선하고 중간에 갖다 놓으면 딱 중간에 올라타게 될 거예요. 그래야지 좀 치수 넣기가 좀 편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얘하고 여기에서부터 요 사이의 거리는 도면에 15mm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얘는 35mm라고 돼 있고 이상 없죠.
자, 구속 완전히 됐고 닫기 누르고 마침 누르시면 되고 16파이에 관통된 구멍인데 관통이라고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까지 관통되기 때문에 이걸 줄 때 다음까지 혹은 이걸 바디 관통해버리면 저쪽 너머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에러가 뜰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는 바디 관통하면 안 됩니다. 이 구멍은 여기까지만 가는 거죠. 이거 관통하는 거 아니죠. 예, 무슨 말 이해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관통이 아니라 다음까지 하셔야지 이 면에서 다음 면으로 이렇게 관통시킨다는 뜻이에요.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끝으로 이제 리브를 넣도록 하죠. 리브는 여기 모델링 상에서 보면 요 축선, 요 평면 상에서 여기에 선이 올라타 있어야 되겠죠? 저는 어떤 메뉴를 쓸 거냐면 메뉴 안에 보면 삽입에 데이터 특징 형상 설계 안에 보면 리브라고 하는 명령 요거 이용할 거예요. 이해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스케치 누르시고요. 여기 평면 중에 요 면 있죠? 요 세워진 요 면. 요거 이용하셔서 확인 눌러 주십시오. 결국 요 면이 얘 센터를 이렇게 세로로 가로 관통된 요 면이에요. F8번 누르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위쪽에 요쪽에 이 끝면하고 선을 이으려면 여기 선이 하나 투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상단에 들어가 보면 여기 투영이라고 있을 겁니다. 곡선 투영 이용해서 윗면 선 하나 잡아주면 선이 하나 투영됐을 거고요. 하늘색 선 생겼죠? 자, 선 이용하셔서 여기 끝점에 하나 클릭하고요. 끝점에 클릭해야 되는데 끝점이 선택이 잘 되는지 봐보세요. 끝점이 아닐 것 같으면 그냥 가만히 있고 1초 정도 기다리면 점점점 나오죠. 클릭하시고 끝점 여기 보이냐요? 이 끝점을 클릭해서 여기다가 선 하나 또 클릭해 주십시오. 그러면 일단은 선 닫고 구속 조건 한 개 남았다 그러죠. 그 다음에 선 치수 이용하셔서 위로 뽑고 도면상에는 25mm라고 되어 있습니다. 25라고 주고 닫기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구속 조건은 끝났고 자, 스케치 종료하시고요. 상단에 메뉴 들어가서 삽입에 특징 형상 설계 안에 보면 리브라고 있습니다. 클릭하고 바디는 자동으로 한 개가 선택될 거고요. 선은 요거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 선 하나. 근데 선이 일단 빼서요. 요거 단일 곡선을 좀 이용해서 요거 선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경우도 있는데 일단 한번 되는지 한번 보기로 하죠. 선을 클릭하고요. 됐죠? 뭐 직교가 있고 평행이 있는데 내가 선택한 선에 평행하게 그러니까 요 양쪽으로 평행하게 이쪽으로 갖다 붙인다 라고 해서 이게 작업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직교 마찬가지. 얘도 안 되죠. 제가 왜 이걸 단일로 선택을 했냐면 이 선 하나만 가지고 이게 리브 작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위쪽에서 뭔가 선을 그렸던 얘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다시 할게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이거 선택 취소하고요. 상단에 클릭해서 연결된 곡선으로 바꿔주시고 선을 클릭해서 연결된 선을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선을 이 처음에 그렸던 이 곡선 투영으로 스케치했던 이 선하고 같이 이렇게 선택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 선택 위쪽 안 해버리면 즉 스케치로 그렸던 선 두 개를 한꺼번에 선택 안 하시면 리브가 생성되지가 않아요. 뭐 그런 점이 있다는 거 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절단 평행이고 대칭이라는 소리는 중심 기준으로 양쪽으로 10mm라는 소리예요. 도면에 이거 10mm 돼 있으니까 이렇게 했는 게 맞다 틀리다? 맞는 겁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리브가 이렇게 완성되고 끝으로 한 번 더 결합 들어가셔서 한 몸인지 아닌지 한 몸이네요. 네, 확인해 주십시오. 이해되셨나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W 눌러서 모두 숨겼다가 솔리드 바디만 생성시켜주고 닫기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모델링이 끝납니다. 자, 컨트롤 S 눌러서 저장 한번 하도록 하죠. 확인 누르죠. 되셨나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게 눈에 보이는 게 얘는 20파이고 얘는 16파이면 얘가 좀 더 작아 보여야 되는데 두 개가 커 보인다고 똑같이 커 보이죠? 이 단순 구멍 이거 더블 클릭 한번 들어가 보죠. 느낌이 이거 20파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16으로 바꿔주십시오. 됐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모델링 완성됩니다. 그렇죠? 모델링, 3차원 모델링은 이런 점이 좀 편한 거죠. 내가 작업했던 히스토리를 봐가면서 그 부분을 즉각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니까 캐드에서는 막 다 지우고 막 좀 찾아 해야 되는데 모델링, 3D 모델링은 또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형상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상이 제 눈에는 없습니다. 붕 띄었고 구멍 2개, 밑에 1개, 리브 넣었고 여기로 리브 걸쳤고 됐죠? 이렇게 모델링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되셨죠? 자, 그럼 이번 시간 있는 걸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UGNX 3D 모델링 어셈블리 왼쪽에 보시는 도면 가지고 3차원 모델링 작업했는데 이번 모델링 작업에서 좀 특징이라면 리브를 그죠? 특징 형상 설계
여기 삽입에 가보면 특징 형상 설계 안에서 리브 명령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작업했다는 거. 작업하는 방법도 제가 설명드렸고, 스케치선이 좀 중요한 것도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그런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번 작업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